여러분은 돈을 쓰고서도 욕먹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보통은 누군가 돈을 쓴다고 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돈을 쓰고도 욕먹는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돈을 쓰더라도 이렇게 쓰신다면 결코 좋은 반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돈을 쓰고도 욕만 먹는 사람들의 특징과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대보다 한참 못하는 곳에 돈을 썼을 때 팀원들이 몇 날 며칠을 야근해가며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팀장은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확실하게 한턱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팀장은 회사로부터 가장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래서 팀장은 약속한 대로 회식을 제안했지만 그곳은 분식집이었다. 이는 한턱 냈지만 욕먹기 딱 좋은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 이 상황에서 팀장은 분명히 약속한 대로 한턱을 냈다. 그러나 팀원들의 기대치와는 크게 달랐다. 그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으로 고깃집에서의 식사나 적어도 그들의 노력에 비례하는 보상을 기대했다. 그러나 팀장이 말한 것은 기대치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팀장은 돈을 썼지만 팀원들의 노력과 헌신을 충분히 인정하거나 보상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결국 이런 상황은 팀원들의 실망과 불만을 초래하고 팀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처럼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돈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사물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기대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의 관점에서만 보상을 평가하고 이것이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고려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상대방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또는 그들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방의 기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꾸준한 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상대방이 어떤 보상이나 결과를 기대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생활에서 보상이나 보답할 때 상대방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면 의도와 달리 실망감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보상의 크기나 가치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대와 그들이 기울인 노력을 얼마나 존중하고 인정하는가이다. 상대방의 노고에 감사하고 노고에 대해 베푸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센스 중 하나이다. 보답이나 보상을 할 때는 상대방의 기대치를 고려하고 가능한 그것을 살짝 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는 상대방에게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보상이나 보답은 단순히 물질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노력과 기여를 인정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워줌을 명심하라. 조금만 더 신경 쓰더라도 인정받는 리더, 인정받는 어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부탁하려고 돈을 쓰는 사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목적 있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우리는 비즈니스 관계라고 부르며 밥을 사고 술을 사며 서로의 목적을 밝히며 일하기 위해 돈을 쓴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닌 순수한 목적 없이 만나는 사이에서 갑작스레 이루어지는 이런 행동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친구처럼 목적 없이 만나는 사이에서는 단순한 호의나 도움을 주는 것은 누구나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돈을 미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돈을 쓰고도 욕먹는 결과를 초래한다. 호의를 베풀 때는 의도를 숨겨서는 안 된다. 숨겨진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면 오히려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결과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만약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냥 미안한 마음에 호의를 베푼 것이라면 단지 돈을 미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그 순수함의 마음이 짠해진다. 이런 사람은 참 좋은 친구일 수 있다. 이 사람이 미안한 마음에서 돈을 썼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절당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에서 차이가 난다. 순수한 마음에서 대접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부탁한다는 자체가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미안해한다. 거절당하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며 또 미안해한다.
이는 자기가 베푼 대가를 바라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반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끼로 돈을 쓴 사람은 화를 내거나 허탈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먹여줬는데 고작 나오는 소리가 이거냐는 반응이다. 이런 사람은 만남을 반복할수록 실망이 쌓이는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은 크게 만날 필요가 없는, 인간관계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엮이면 그 사람 때문에 귀찮은 일이 생기지만 부탁받은 일이 더 크게 귀찮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나더라도 그냥 아는 사이 정도로 하고 엮이면 귀찮은 사람이기에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맞다. 세 번째, 한 번 돈 쓰고 계속 생색내는 사람. 누가 무언가를 사주면 감사한 마음이 들고 다음엔 나도 사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람이다. 하지만 사준 걸 계속 생색내면 이런 마음은 사라지고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한 번 뭘 사줬다고 해서 계속 생색을 내는 사람은 자신의 호의를 과도하게 평가하며 그것을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얻은 만족감을 넘어 타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인정과 감사를 받고 싶어하는 열등감과 깊은 욕구에서 비롯된다. 돈을 다루는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한 번 베푼 호의를 가지고서도 평생의 은혜로 착각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오히려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며 좋은 인간관계 형성에 방해가 된다. 한 번 돈을 쓰거나 남을 도와준 호의에 대해 과도하게 언급하거나 자랑하는 것은 절대로 삼가야만 하는 일이다. 자신의 호의가 상대방에게 영원한 빚을 지게 하는 권리라고 여기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진정한 호의는 그저 베푸는 것이며 받는 이로 하여금 의무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은 호의와 권리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데에서 일어난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다 하여 그것이 그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받아야 할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친구에게 커피를 사준 것은 단지 그 순간의 내 기분과 친절일 뿐 그것이 나중에 친구가 나에게 커피를 사주어야 하는 의무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친구가 나중에 커피를 사주든 말든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나면 우리는 자신이 베푼 호의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버릴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대를 버림으로써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욱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 호의를 베푼 후에도 계속하여 보답을 요구하는 태도는 결국 양쪽 모두에게 불편함과 부담을 준다. 그러므로 호의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행동이며 그것을 통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는 마라. 단순히 그 순간의 좋은 의도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반한 보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네 번째, 필요하지 않은데 돈 써놓고 생색낼 때. 필요하지 않은데 돈을 써놓고 생색을 내는 이들이 있다. 다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온갖 선물이나 음식 등을 사주는 것이다.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이들은 생색을 내므로써 감사함을 희석시킨다.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 것에 돈을 쓰면서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상당히 이기적인 행동이다. 남을 위해 돈을 쓴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쓴 것임에도 왜 별로 안 기뻐해 같은 식으로 반응하고 계속해서 생색을 낸다면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지고 처음에 감사함을 잃기 마련이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감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태도에서 비롯된다.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정과 감사를 강요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상대방과의 신뢰와 존중을 저해하여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을 위해 돈을 썼다면 생색내거나 서운해하지 말아야 한다. 인정받고 싶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감사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필요하지 않은데 돈을 써놓고 크게 생색을 내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욕만 먹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상대방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이익과 만족감만을 추구하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곤 하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더라도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풍요롭고 조화로운 모습을 띌 수 있을 것이다. 5번째, 상대방을 무시하며 돈을 쓸 때 상대방을 무시하며 돈을 쓰는 이들이 있다. 친구 사이이건 직장 동료이건 돈을 쓰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너 돈 없지? 내가 살게라며 상대방에게 무안을 주고 돈이 없는 것을 강조하여 비참한 마음을 들게 한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돈을 쓰려거든 이번엔 내가 살 테니 다음번엔 내가 사처럼 부드러운 방법으로 얘기해야지.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쓰고서도 돈 자랑이나 하는 인간이라는 취급을 받고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점점 피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다.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감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으며 결국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돈을 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태도이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돈을 쓰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6번째,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직장이라는 공간에서는 때때로 상사의 무분별한 제안으로 인하여 부하 직원들이 어려움에 처하곤 한다. 가령 집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히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회식을 제안함으로써 그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든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거나 다른 약속이 있는데도 불가피하게 상사의 제안을 수락해야만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상사의 높은 지위 때문에 부하 직원들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렵다. 회식 자리에서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를 두고 상사가 젊은 직원들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회식이나 식사 약속은 사전에 충분한 의논을 거쳐 정해야 한다는 것이 인간 관계의 기본 예절이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과 일정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에서도 위아래 관계를 떠나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상호 간의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이는 직장 내에서의 원활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히는 것이야말로 직장 내에서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기왕 돈을 쓸 거면 욕을 먹기보다는 감사를 받고 인간관계가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관련되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레코드입니다.